오늘은 신라 제26대 진평왕릉을 찾아봤습니다. 진평왕은 삼국시대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한번 둘러보고 선덕여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문동에 위치한 신라 제26대 진평왕릉입니다. 사적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평왕은 진흥왕의 장손으로 작은아버지인 제25대 진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하늘로부터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폐위된 진지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즉위했는데 상당히 장수한 왕에 속하는 편으로 고구려 장수왕이나 조선의 영조와 비교되는 54년간의 재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적으로는 위기의 시대를 잘 수습해 나간 군주로 평가될 만합니다. 우선 재위기간에 서랍을 주변을 지킬 명활산성을 수축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을 막아냈으며 수나라, 당나라와 수교하고 여러 성녀들을 중국으로 유학 보내는 등 불교 진흥에도 힘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만 통일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 왕위를 이을 성골 가운데 남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남겨준 후보 중 진평왕의 첫째 딸인 덕만공주가 성골의 신분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입니다. 이 편에 이어서 바로 선덕여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신라 제27대 선덕여왕릉 입구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제180호로 지정된 경주시 보문동에 위치한 신라 제27대 선덕여왕릉입니다. 이 선덕여왕릉은 기록과 왕릉의 위치가 일치하는 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낭산에 장사를 지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이 내가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니 자신을 도리천에 장사 지낼 것을 말하며 도리천의 위치가 낭산의 남쪽이라고 했답니다. 그날에 이르니 왕이 진짜로 세상을 떠났으며 여러 신하들이 낭산 양지에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문무왕이 낭산의 남쪽에 사천왕사를 세우자 사람들은 사천왕 위에 도리천이 있다는 불경의 구절을 생각하여 선덕여왕의 지혜에 탐복했다는 기록을 통해 선덕여왕릉이 낭산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고 낭산의 남쪽에 문무왕이 세운 사천왕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장자가 확실한 이 왕릉은 원행봉토분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석을 호석으로 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릉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라왕릉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데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성이 지도자였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신라시대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했던 선덕 여왕의 사례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를 제외하면 여왕이 출연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선덕 여왕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의 폐쇄적인 신분 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신라의 왕은 오직 성골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기에 진평왕이 세상을 떠난 뒤 성골 남자가 없는 상태로 공주인 덕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이면서도 왕위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덕 여왕의 재위기간 중 업적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는데요. 대외적으로 백제의 여자왕이 신라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시작하여 마두성을 포함한 성이 공치되고, 이전까지 앙숙이었던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의 원한을 잇고 신라를 타도하기 위하여 서로의 손을 잡고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비담의 난까지 겹치며 내후외환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당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김춘추, 김유신과 같은 인물들을 거느리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은 바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라의 문화는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는데, 불교 진흥을 위하여 분황사와 황룡사, 구척, 목탁 등 첨성대 등 모두 선덕 여왕의 재위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선덕 여왕은 결혼은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덕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진평왕의 동생인 국빈 괄문왕의 딸 성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가 바로 진덕 여왕입니다. 다음 회차에 진덕 여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천왕사지입니다. 선덕 여왕릉이 위치한 낭산의 남쪽에 자리한 사천왕사지는 문무왕 때 세워진 사찰로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우선 선덕 여왕 등의 위치를 규명하는 데 있어 사천왕사지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사천왕사는 문무왕이 생전에 나당전쟁을 수행하면서 건립한 호국사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이었는지 문무왕이 죽은 뒤 그 시신을 화장하여 대왕암에 상골했지만, 문무왕의 업적을 기린 문무왕릉비를 사천왕사에 건립했습니다. 이는 사천왕사의 존재가 문무왕에게 있어 그만큼 특별한 곳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진평왕릉과 선덕여왕릉, 사천왕사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